아무도 보지도 않는 블로그를 매일매일 힘들게 한 개씩 꾸역꾸역 써서 올린다고 가게 사정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블로그 방문자 체류 시간 2시간 미만이면 내 가게에 도움이 1도 안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팩트입니다. 페이지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로 플레이스 유입이 없다면 1페이지 노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뺏기고 힘만 무지하게 들 뿐입니다. 왜 내가 쓴 글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지 이유를 안다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블로그에서 유입되는 예약률입니다. 전체 유입량의 절반이나 되는 수가 블로그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만 잘 적어도 신규 고객의 수가 50% 이상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2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생각 없이 꾸역꾸역 적었던 블로그가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1일 1포스팅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일 1포스팅에 지쳐 글쓰기를 포기하기 직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블로그를 적어보세요. 저는 학창시절에 국어 점수가 30점도 넘기지 못했었습니다. 고졸인 저도 성공한 블로그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모해두시고 적응될 때까지 2번, 3번 반복해서 되새겨주세요. 플레이스에 블로그 유입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한 자영업자나 초보 사장님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도 블로그 하는 이유는 100%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매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정말 할 일도 많은 사장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블로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1페이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1페이지에 올라가기만 하면 가게 매출이 오르고 신규 유입 수가 폭발할까요? 고객님들이 블로그로 유입되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내 글 내용에 정보가 부실하고 가게 홍보만 잔뜩 있다면 고객 문의까지 이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블로그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내 글을 고객이 얼마나 집중해서 읽느냐는 데 있습니다. 내 글에 고객을 집중시키는 방법 3가지는 첫 번째, 타겟에 정확하게 공감해야 하고, 두 번째, 타겟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고, 세 번째, 타겟이 플레이스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문의 버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 정확하지 않는 글은 공감해서 읽기가 어렵겠죠. 저희는 타겟을 뾰족하게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 우리 헬스장은 다이어트도 잘하고 체형교정도 잘하고 마사지도 잘하고 잘하는 게 정말 많아 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글에 담으면 안 됩니다. 내가 파는 상품의 연령대, 성별, 목적, 욕구에 맞게 나눠 하나의 글에 한 부류의 타겟만 집중해서 글을 적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언가의 현상이나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시나요? 아마 신경도 안 쓰고 내 할 일에 더 집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타겟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정보만 나열하는 건 네이버 위키백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만 나열해 있으면은 굳이 블로그를 보기 싫겠죠? 고객이 네이버로 검색하고 블로그로 들어온 이유는 나에게 맞는, 내가 필요한 내 정보, 내 정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명확한 타겟을 정하고 그 고객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 왜 이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생각하고 내 글의 첫 문장을 시작해보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 무릎도 점점 아파오거나 허리가 불편한 고객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약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몸 안의 대사를 높여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고 근육 손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약이 있습니다. 좋은 약인 것 같은데 있다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 약이 좋다는 건 알지만 정보만 있기 때문에 당장 구매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공감이 될까요? 이렇게요. 혹시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불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약은 그런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약입니다. 치료약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동안 힘들게 우리 몸을 지탱해주던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입니다. 또 대사활동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붓거나 저리는 형상도 많이 호전됩니다. 이렇게 타겟팅하면 공감을 하기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나와 같은 상황의 글을 본다면 집중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가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블로그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 가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얻는 곳에서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적는다면 고객님들도 다 압니다. 고객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정보는 꼭 간결하고 알기 쉽게 초등학생 관점에서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할 때 글자 수가 보통 1500자에서 1800자 정도로 작성이 되는데 그중 정보의 내용이 길다면 내 가게를 소개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고객의 집중도도 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가게에 문의하기 위한 버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아니 가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모두 플레이스 링크를 삽입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예약 링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고객이 문의 링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치를 키는 겁니다. 블로그를 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를 긁어 모으고 머리를 짜내서 글을 적었는데 문의 없이 이탈하면 심정이 어떨까요? 내 시간과 노력, 머리를 쥐어짜내고 글을 적었는데 성과가 없다면 너무 허탈할 것 같습니다. 문의 버튼을 만드는 이유는 고객이 문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연히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시 네이버에서 가게를 검색하고 들어오기까지 많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아지거나 번거로워지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주 좋은 글을 보고 나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시 네이버로 업체를 검색하고 플레이스에서 찾아서 예약하기까지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고객님을 학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히 입에 떠먹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이버, 업체, 플레이스 찾기, 예약에서 바로 예약으로 갈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 예약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다 읽고 오 좋은 정보네 참고해서 나에게 적용해봐야겠어 이제 필요한 정보는 다 얻었네 라고 생각하는 고객에게 문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완료 지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의 버튼을 그냥 틱 주소 틱 예약 틱 이렇게 올리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걸 떠나서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문의 버튼에 추가로 공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야, 고객님, 내가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적었는데 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고객님처럼 이렇게 쉽게 적어도 도움이 필요한 고객님,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서 문의가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괜찮으시면 문의해주세요. 대신 문의하시면 고객님의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간과 버튼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고 바로 내 블로그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익숙하진 않은데 하루 종일 노트북만 붙잡고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30점도 쉽게 넘기지 못했던 저도 이 글쓰기 구조를 통해서 글을 적고 있고 또 실제로 문의도 늘어났으니까요.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공감하는 글의 구조 5가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 타겟팅한 고객의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두 번째, 공감을 했다면 타겟팅한 고객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내 말의 신빙성을 높여주세요. 세 번째, 타겟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제공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라면 굳이 우리 가게까지 문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또는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과 문의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아까부터 이야기 드린 국어 30점은 사실은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평균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30점이었다고. 근데 국어만 못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이 마음속에는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적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단지도 막 돌려보고 그리고 블로그도 적고. 근데 이제 직두를 나가면 오늘 전단지 드렸던 분을 또 내일 또 드리고 또 내일 드리면 모레 또 드리고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좀 더 집중해서 글을 적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뭐 100개, 뭐 200개 뭐 그렇게 많은 글을 적게 되면서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주구장창 이렇게 쓰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무 관심도 없겠구나. 내 이야기 말고 네 이야기, 너희들 이야기, 이 고객님들의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때 머리를 한 대 이제 크게 팍 맞았죠. 왜냐면 블로그를 뭐 100개, 200개 써도 실제로 문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로그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공감을 하면서 블로그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의가 점점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공감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고 지금도 공감하면서 글을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위에 옷도 벗고 바지도 벗고 그냥 옷 전체 다 벗고 빨딱 벗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닌다고 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밖에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고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네. 옷이라도 좀 이렇게 덮어줘야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더러워!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자리를 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일이 내한테 처한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황이 닥치고 내 일이 되어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블로그도 내가 적고 있는 이 글이
내 이야기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객의 이야기는 뭘지 생각하고 공감하는 글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공감하는 글을 적으면 매출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어려웠다면 저보다 공부를 못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블로그, 플레이스, 영업 등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30점 고조를 지원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릴 테니 이해하기도 쉽고 가게에 적용하기도 쉬울 겁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